야, 이거 안 피면 담배까지 펴야 되나, 이거? 전에, 마무리됐던 사례인데요. 월세 보증금을 최초 이분이 계약하실 때, 원룸에 보증금 좀 깎아주고, 월세도 좀 이렇게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냐?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오셨던 분인데, 그래서 깎아줬더니만 생긴 충격적인 일. 최근에 작년이었죠. 계약했던 분이고 1년 딱 지나가지고 최근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모두 이 사례가 그 한 사람의 사례고요. 내용 자체를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했다가 너무 또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순화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최근에 이사를 내보냈던 임차인이고 5가지 정도로 야 정말 이런 쇼킹한 일들이 벌어졌다. 제가 얘기 드린 쇼킹한 일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거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신경 쓰냐. 집주인 임대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너도 좀 그렇게 이 밴댕이 소갈딱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재미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임대인의 역할이 쉽지 않구나. 돈을 벌기가 이렇게 쉽지 않구나 라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약간씩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해서 빌드업이 돼가는 이런 시간적인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분이 최초 계약할 때 제가 계약을 막 쭉쭉 하면서 좀 깎아달라고 그랬잖아요. 보증금도 좀 내리고 월세도 내리고 해서 제가 불안한 거죠. 깎아달라 했을 때 약간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왜 돈을 깎아달라 그러지? 돈이 많이 어렵나?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은 알았지만 이건 뭔가 좀 세한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쭉 부동산 소장님 중간에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계약적인 얘기 다 끝나고 나서 특약 내용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내려드렸는데 혹시라도 이런 월세가 밀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제 날짜에 못 내고 아는데 혹시라도 그럴 일이 생기면 제가 안 기다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쓰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정이 생기면 미리 한번 문자를 한번 주십시오. 카톡 메시지 주시든지 요런 사정 때문에 이번 달 월세가 조금 며칠 뒤에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로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해주십시오. 잘 지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이분이 저에게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월세를 밀리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냐는 거죠.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했지만 그게 바로 너였네 이놈아. 이게 두 번째로 좀 이어가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후반기로 가면서 중반부 넘어서 후반기로 가면서 월세가 연체되는 일의 사례가 많아지는데 처음에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지만 역시나 약간 쇠했던 저의 느낌이 옳았구나. 이게 조금 빌드업 돼서 두 번째고 그거 자동이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좋은 방법이잖아요. 제 날짜에 딱딱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처음에 첫 번째 그 당일 날에는 당연히 월세가 들어왔고 두 번째 달도 제 날짜에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후원 장담한 대로 완전히 자동이체를 설정해놨구나 월세. 근데 세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제 날짜에 안 들어오는 거죠. 깜빡했나? 회사 월급이 어려워서 그런가?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문자를 드리고 이렇게 사정이 생기면 문자 달라고 했는데 문자 안 줬죠. 그래서 또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초반에는 연락이 좀 잘 되다가 점점 전화도 안 받으시고 나중에는 3달, 2달 연체되면서 전화했는데 안 받고 문자도 답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거 뭐지? 그때부터 이 사람 빨리 내보내야겠다.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그 전에 제가 사정이 생기면 연락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죠. 그래서 이거 뭔가 괜히 받았네. 괜히 깎아달라는 사람 받아가지고 이 공시를 채우려는 욕심에 앞서가지고 말이죠. 요런 상황에서 결론 이분을 내보냈는데 세 번째 무슨 일이 생겼냐? 그분이 계약하면서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월세, 30에서 35만 원 사이인데, 지방에는. 그 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것도 너였네, 임마. 이분이 5번째, 6번째, 중반기를 넘어서 저한테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요즘에 회사가 너무 힘들고 해서, 월세를 분납으로 좀 내면 안 되냐. 월세를,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월세를 내면 30만 원이면, 월 초에 15만 원 내고, 한 2주 뒤에 15만 원 또 내고, 이렇게 내면 안 되겠냐. 사정이 어렵다는 거죠. 뭐지? 차는 제네시스 타더라고요. 나는 25년 된 저 그랜저 XG 타는데 이거 뭐야 이거 현타 오지게 오네 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래서 처음에 계약했을 때 호언장담하면서 자기는 남자 30만 원 그것도 35만 원 없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요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보증금이 이분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에 30 얼마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한 중반부 사정이 힘들어지면서 중반부 넘어가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그 300만 원 중에서 계약이 아직 6개월 남았는데 100만 원을 먼저 좀 내주시면 안 되냐는 거죠. 급하게 본인이 쓸 그 돈이 급돈이 필요한데 그 도저히 내가 100만 원을 구할 길이 없네요. 도대체 무슨 이것도 신박한 또라이 같은 소리냐. 보증금을 중간에 내달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계약이 끝나지 않았고 혹시라도 6개월 뒤에 끝났을 때 그때 혹시라도 재계약할지 말지 협의를 해야 되지만 물론 저는 이미 그때 이분을
1년만 계약하고 다시 재계약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때 가서 계약을 새로 갱신하게 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해서 새로 계약서 쓰면 되지 지금 중간에서 100만 원 내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뭐 임대업을 뭐 10몇 년째 하고 있지만 그런 사례는 없었고 이거는 공적인 업무다 보니까 계약 업무다 보니까 중간에 돈을 내지 그런 거 없습니다. 금방 쓰고 갚는다 그랬거든요. 금방 쓰고 이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서 된장을 맞는다 해도 절대로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 그때 말한 그 얘기가 저에게 아마 가장 큰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 결심했던 말이고요. 마지막 빌드업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이분은 왜 결정적으로 내보내게 됐나? 차가 어느새 못 보던 차가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 차 말고 다른 차가 들어와서 여기 주변에 뭐 갑자기 뭐 급하게 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지인이나 친구가 들어왔나 했더니 다 모른다는 거죠. 이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락을 해 들어보니까 그분의 지인 또는 개인 회사 다니는 그 회사 동료들 뭐지 이거? 개인 숙소인가 여기가? 합숙소인가 회사?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자기 친구들 두세 명씩 한 번에 와서 막 재워주고 나중에 막 숙박비를 받더라. 또 주차료를 이분이 막 받더라는 얘기를 제가 건너서 이분 그 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와 이런 사업 아이템 와 이게 바로 창조 경제인가? 여기가 무슨 여관이냐? 주차장이냐? 차도 막 한두 대가 여러 대 막 대고 잠도 여럿이서 막 자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수도세가 몇 달 동안에 막 많이 났던 그때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수도세는 이 집주인이 임대인이 내기 때문에 이 원룸 같은 건물에서는 수도비도 더 많이 났거든. 그 집도 야 나중에 이 사람들 한두 명이 쓰는 게 아닌데 자기 집도 아니고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쓸까 막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담배를 그 층에 복도에 나서 그 옆에 있는 창문을 열고 거기서 담배를 막 피니까 그 창틀 주변에 담배 꽁초부터 시작해서 담배재, 쓰레기 특히나 문제됐던 것이 제가 가장 혐오하는 것 담배를 잘 안 피다 보니까 가래침을 거기 창틀하고 그 창틀 밑에 바닥에다가 담배를 엄청나게 가래침을 많이 폈더라. 그 담배 연기고 이렇게 막 퍼지겠죠. 거기 안에 다 안 빠져나갈 테니까 그 건물에 담배 연기가 그전에 없었는데 담배 연기도 많이 나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사람 그 구역에 들어가면 바로 탁 느껴지는 거 아시죠? 아, 그 담배 연기 큰일 났다. 건물에 화재 위험도 있고 냄새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분명히 특약 내용에다가 담배를 방 안에서는 절대 피시면 안 된다.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도배제 베이고 혹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특약 관련된 계약 내용의 불이행 시에는 금전적인 피해를 다 보상하고 간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담배를 방 안에서 피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건물 밖에서 피면 되는데 옥상이나 밑에 1층에 근데 복도에서 피더라는 얘기입니다. 걱정했습니다. 근데 걱정은 했지만 이 사람이 그 특약을 지키기 위해서 방 안에서는 안 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사 간다고 결정하고 보증금 내드리기 전에 방안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봤더니만 우려했던 대로 담배를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폈다는 얘기입니다. 담배. 그러니까 담배가 도배지에 새로 다 있고 문제는 또 담배를 어떻게 폈는지 그 사람들이 술 먹고 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데군데 그 바닥하고 벽지에 담배불로 지진 막 지진 자국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근데 제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니 이런 거 특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 보증금에서 이걸 뭐 알아서 고치시든지 수리해 주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거 아시죠? 제가 여기 단호하게 제가 나갔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담배 관련된 얘기는 지졌기 때문에 노배지에 이런 옆에 그다음에 바닥 장판에 했기 때문에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특수 청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다 보상하고 하고 나갔던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월세 보증금을 뭐 아니면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 100%가 다 이상하고 막 이렇게 막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 악성 임차인이기 때문에 받지 마시라 이런 의도나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 개개인의 각각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하지만 큰 확률에 있어서 기존에 거래됐던 가격이 있는데 그 금액이 있는데 이거 대비해서 가격을 낮춰달라거나 빼달라고 한다거나 또는 자신은 절대로 그런 약속을 안 지킬 사람이 아닙니다. 호언장담을 한다거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있나요? 절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믿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시고 항상 이런 절대적으로 특약이라든지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다 양보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를 다다다닥 이거에 대해서는 안 지켰을 때는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상세한 조약까지 했을 때 이걸 관해서 이런 내용을 왜 넣어요? 아니 나 월세 다 넣을 거고 방 안에서 담배 안 필 건데 아니 방 안에서 담배 안 필 거기 때문에 그런 특약을 방 안에서 담배 피게 됐을 때 뭐 피해가 되고 특히 애완동물 키웠을 때 만약에 키우지 말아야 했는데 부모도 안 키우고 했고 안 키우기로 했는데 그 애완동물 키웠을 때만 안에 뭐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생기고 파손되면 다 이렇게 보상해줘야 됩니다. 안 키운다고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특약이 좋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 한 발짝 뒤로 뺀다거나 아니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집중을 왜 이렇게 예민해? 좀 이상한데? 너무 막 꼬장꼬장하게 다 넣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 사람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서로에 위해서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이분 제가 4번 때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은 받을 바에는 그냥 공실을 놔두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 돈을 조금 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이런 심정으로 더 생활해보자. 이런 측면도 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마지막 한번 말씀드린 측면에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가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다음에 널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